안녕하십니까. 지상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왜 자동차에 타고서 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단골 고객이 손을 이렇게 내놓고 에어컨을 계속 틀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내 환기를 하면. 그래서 잠깐 창문을 열고 팔을 내놓고 그 사이에 측방 끼어들게 하는 차량의 백미러 부분에 이 손을 맞으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자동차 관리하는데 잡다한 상식과 안전 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 특히 동승서 그리고 운전서 뒷좌석 다 포함이 됩니다.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 화물차, 대형 화물차,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피하셔도 됩니다. 그 높이까지 올라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래시 패드 이런 데도 다리를 올리셔도 여러분 안 됩니다. 내 몸이 꺾이게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도어에 특히 이렇게 팔을 내놓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정차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했을 때 핸드브레이크 그리고 푸트브레이크 그리고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는 분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톤 화물차 그리고 기계적인 주차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전자식은 대부분 캘리퍼라는 것이 이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를 잡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주차가. 하지만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은 자동차는 흘러내려갈 수가 있다. 왜? 캘리퍼 방식은 제외입니다. 왜? 드럼이 있으면 우리가 드럼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대부분 디스크 로터 방식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디스크 로터에 슈 라이닝이라는 게 이렇게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도너츠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100% 밀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 슈 라이닝 이렇게 반 정도, 반에서 조금 더 닿는 차량들은 정말 브레이크 잘 듣는 차량들입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그래서 이렇게 실물을 보시면 뒤에 디스크 로터는 이렇게 오목합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슈 라이닝이 도너스처럼 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100% 좌우로 밀착을 안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리막길은 흘러 내려갈 수가 있다. 왜? 내 자동차의 무게가 500kg짜리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1000kg 가까이 됩니다. 1톤 가까이.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 뭐 쌍용의 바디 프레임 있는 차들, 베라크루즈, 모하비, 팰리세이드 2톤 조금 넘기도 하고 2톤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차량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는 뭐다? 기계적인 사이드 브레이크는 흘러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 브레이크를 항상 살짝 밟고 있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카니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아이가 사고가 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핸들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다 보니까 조수석 쪽 있는 부분, 이 A필라 있는 부분 쪽을 보시게 되면 안쪽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필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차에 뭐가 붙어 있죠? 경운기가 달려 있습니다. 경운기, 경적, 혼, 클렉슨, 빵빵이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항상 아파트 단지나 어떤 큰 건물, 대형 건물, 내가 안 보이는 부분에 회전을 할 때,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좌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건 우회전이 무섭죠? 멀리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라. 어떻게? 빵빵 빵빵.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게 두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유아 7살, 8살 같은 경우에는 이쪽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 부분에서 보면 저기서 핸들이 있고 이렇게 앉아서 보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낮아집니다. 운전자가. 그래서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키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면 크래시패드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필라를 요즘에 메이커들이 두껍게 하는 거는 차가 전복이 됐을 때 버티라는 지붕, 측방 추돌이나 전복이 됐을 때, 그래서 A필라, B필라, C필라가 요즘 두껍게 만듭니다, 메이커들이. 그리고 안에는 내장재가 또 붙기 때문에 실제 쇠가 이렇게 회시화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장재가 붙으면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안전운전에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스프레이 2종을 지금 이렇게 꺼내놨는데 이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카센터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캬브 초크 클리너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흔히 말하는 WD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내 차체 도장면 이런 데나 뭐 백미러 돌출되어 있는 도어와 다른 자동차나 뭐 사람들 아니면 자전거, 오토바이 아니면 내가 살짝 이렇게 문대서 스크래치가 갈 때가 있습니다. 칠이 까진 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본칠이 벗겨지지 않고 칠이 묻어 있는 거는 이 캬브레타 클리너는 성능이 아주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중에 콤파운드라는 걸 구입해서 닦는데 닦으시면 광이 확 죽어버립니다. 차가 그 광 못 살립니다. 그 부분은 광택을 내기 전에는. 그래서 캬브레타 클리너도 상당히 강합니다. 약이 카본을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슬러지나. 그래서 이런 WD 같은 경우는 닦긴 닦는데 좀 닦아내는 세정력이 그렇게 클린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닦아내고서는 하드왁스나 코팅제를 살짝 발라주시면 다시 자기 광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칠이 살짝 묻었다거나 내 칠이 까지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파손이 되고 우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내 칠이 완전히 까진 거는 도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묻은 건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때, 정차를 하실 때 오르막길에서는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야 됩니다. 앞바퀴를. 그래서 차가 혹시나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서 흘러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내리막길은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앞부분이 본네트 쪽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흘러내려간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에 운전자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책임이 아닌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을 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1톤 화물차들 무게를 적재함에 많이 넣는 차량들 같은 거,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안전운전에 항상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인목 같은 경우 저희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이런 걸 바퀴 밑에다 놔갖고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운전자가 이런 걸 뭐 구입해서 하고 다니려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안전에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셔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영상 오늘 자동차 정비가 아니라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있고 시청하시다가 나가신 분들 오늘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팁, 1,000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전 팁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도어에다 붙이는 반사 시트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기 뭐 리플렉티브 시트 RR 도어, 뒤에 있는 도어 아시겠습니까? RR 도어, 라이트 핸들 리어를 뜻하는 겁니다. 물론 LR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똑같습니다. 얘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동호회나 그리고 2000cc 미만 차량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도어 안전등이 없습니다. 빨갛게 들어오는. 그래서 이 차량은 제 차량인데 이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등. 그래서 이 불이 안 들어오는 이 차량들 때문에 개조하시는 분들이 바보등 개조 이렇게 해서 많이 개조를 하십니다. 자동차 용품점이나 오디오샵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 그래서 굳이 구태여 배선을 잘라서 연결 안 하고 간단하게 나의 안전, 뒤에서 오는 차들, 측방에서 오는 차들 야간에 안전하게 반사를 할 수 있는 요런 반사 시트지를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 내용물을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이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비싸야 한 1,500원 하는데 부품 대리점에서 이거 일반 카센터에서 판매도 안 하지만 부품 대리점에서도 사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몰라서. 이거 정말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 관련되는 리프렉터 달아 놓으시면 특히 비 오는 날 야간, 눈 오는 날 야간 측방이나 후방에서 오는 차들이 내 차 라이트를 비췄을 때 아, 저게 뭐가 물체가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차에 도어의 4군데에다가 다 붙여 놓았습니다. 물론 단골 고객들도 제가 기술료가 좀 나오는 일을 할 때는 서비스로 이걸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거는 2번, 3번, 4번 해도 틀리지 않다. 자동차는 뭐라고요? 안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재미있는 이런 팁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거 웬만한 분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차 그리고 중고차 안전은 버리지 말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짧게. 가장 중요한 주차, 브레이크, 오르막, 내리막길, 핸들 돌려놓자. 파킹에다 놓으시고, 오토 같은 경우는, 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후진을 넣으십시오. 후진. 사이드도 못 믿겠으면, 사이드 주차 브레이크도 못 믿겠으면, 아시겠습니까? 오르막길 주차할 때 주차 기아 일단 넣어 놓으십시오. 아니면 오토는 파킹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체결을 한다면 완벽한 주차가 되겠습니다. 종차 시에 내리막길은 조금 밀리는 게 정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본말로 조세이, 야 주차 조세이 좀 해줘라, 지산 조세이 좀 해줘라,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조세이는 아니고 주차 조정 케이블 우리가 조정합니다. 자동차 정비사들이.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산 카센터 채널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 항상 구독 눌러 주십시오. 오늘 영상 이렇게 잡다한 자동차 운전 지식 상식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